딱 힘을 받아가지고. 예? 네네네. 그래서 그나마 그만큼 좀 해봤어요. 예, 한번 뭐지 발표 한번 해보죠 그러면요. 오늘 쓰신 거 일단. 오늘 쓴 거요. 잠시만요. 예, 네. 한번 쓰시면서 어떤 생각 가지셨는지 한번 좀 공유해드릴까요? 어떻게 뭐 보고 계세요 지금요? 제 핸드폰인데 그럼 공유 좀 해주실래요? 예, 해드릴게요 그러면요. 네. 어디 있나? 그렇죠. 주신 전자책들 잠깐 뵀는데 너무 쏙쏙 잘 들어오게 몰래 어떤 거요? 전자책 주시는 것들이요. 아 그래요? 그, 이거 지금 예, 보이세요? 화면 잠시만요. 화면 공유한 거 보여요? 보이세요? 네네네네. 네. 보여요? 지금 네. 쓰신 거 보이세요? 네네네. 예, 잠깐만요. 소리가 좀 작아서. 잘 보이세요? 추가 기획서? 네네네. 한번 약간 깨져서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깨져 보여요? 약간 좀 흐리다고 할까? 제 핸드폰이 옛날 거라 그나 봐요. 아 근데 지금 대충 좀 제가 썼기 때문에 대충 이제 그런 감으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제목을 그러니까 나를 바꾼 습관 이거를 그 이제 생각하다가 네. 나를 바꾼 습관 그러니까 그 습관편을 저는 좀 강조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습관이 물론 세 살벌을 뭐든 간다고 했는데 습관은 계속 생기고 계속 변화를 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세상은 바뀌지 않았지만 내가 바뀌면 나의 그 습관으로 인해서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거 요거를 좀 메시지를 이제 주고 싶었고 그다음에 이제 작은 습관이 그러니까 작은 습관이 내 미래를 바꾸는 거죠. 지금 작은 책 한 권 읽는 게 작지만 그게 크게 되고 지금 나의 투자금이 작지만 나중에 크게 됐고 지금 그 이제 그런 건강도 지금은 그렇게 작기 시작하지만 꾸준히 지속적으로 건강함을 유지하는 거 이제 그 그렇죠. 세 가지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요즘은 그래도 다 워킹맘이고 자 외벌이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때들은 그래도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신랑을 돕고 또 이렇게 집안 이런 내조하다가 이제 50살이 됐는데 이제 요런 포커스를 그 경력 단절과 그다음에 이제 어 이게 내 인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조만한 사람의 그런 자신감을 찾아주기. 저부터 찾고 이제 그런 찾는 부분 생각해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컨셉은 그러니까 뇌과학자가 그때 이제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으면 뇌가 발달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치매도 걱정이고 120살까지 사는 것도 걱정이고 막 다 걱정이잖아. 노후도 걱정이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식을 하라 하셨고 이제 샤워 후에 잠깐 쇼크를 받는 찬물 그러니까 그런 쇼크를 순간순간 주면 뇌가 발달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하고 이제 독서를 통해서 저는 매일 쇼크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저도 개별 주식 10년 하다 ETF로 이제 최근에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제 ETF 투자 습관 그다음에 이제 저는 또 맨발 걷기 박동창 최초 우리나라 시작하신 분 단톡방에서 같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맨발 걷기 이제 요 부분들 이제 주고 싶었고 그다음에 이제 습관도 패턴이고 무의식도 우리가 무의식에 있지만 그게 또 이제 나도 모르게 이게 습관이잖아요. 습관으로 이제 패턴이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내가 좋은 습관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독자의 니즈 분석은 어 근데 이거 제 주변 사람 이야기예요. 그 속전사 나오셨고 되게 유능하신 집안인데 그게 딸이 둘 있는데 이제 딸도 둘도 다 잘 된 거예요. 근데 그 아기들을 안 낳는데요. 근데 너무 그 어이가 없게 고양이는 그 애완묘를 세 마리를 키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모님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의 그런 교양법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게 저 주변에 그분뿐 아니라 또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내가 정서적으로 그게 그런 철학이 안 잡혀 있고 그다음에 어 물론 이제 나라에서 도와야지만 저가 또 그런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또 건강하게 또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가족을 그 만들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고 그다음에 인제 주요 독자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경력 단절 그다음에 이제 노후 준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존감이 떨어졌잖아요. 저희가 그런 자존감 회복 그다음에 인제 그 둥지 증후군이랬잖아요. 아이들이 크니까 내가 아이들만 보고 살았는데 아이들이 인제 다 떠나간 거죠. 이제 그런 거 자녀 독립 그다음에 인제 그 경력 저 같은 그런 사람 그런 그 50 대에 그 경력 단절된 그거를 페르소나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어 예 이거 인제 슈퍼 헬빗은 비교하라고 하셔 가지고 인제 그 부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사실 했거든요. 그래서 네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더 하실 말 없으세요? 네. 뭐 홍보 반응하는 뭐 그거는 뭐 그냥 넘어갈까요? 그러면은 어떤 거요? 홍보 방안 뭐 뒤에 홍보는 뭐 블로그 제가 이제 블로그 15년 했거든요. 블로그하고 네. 그다음에 인제 제 인스타를 하다 말다 했는데 인제 인스타하고 유튜브도 유튜브도 하다 말다 했는데 이제 인스타하고 유튜브로 인제 네 자꾸 홍보를 하고 예. 예 그 부분.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책 한 문장으로 요약할 때 그러니까 요게 어떤 거예요? 헤드카피 좀 설명해 주실래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인제 습관으로 이어지는 거고 패턴을 만들자. 그래서 독서도 경제도 건강도 패턴으로. 패턴이요?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단순하지만 강력한 변화를 만들어줄 세 가지 충격 습관이라고 아까 쓰셨거든요. 그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 가지 충격 습관이 어떤 거죠? 구체적으로요? 단식하고 음, 네 단식이요? 간헐적 단식 그것도 제가 꾸준히 인제 최근에는 좀 못하고 있는데 일하고 있어 가지고 이제 그거 계속 해 왔거든요. 네네. 간헐적 단식 그다음에 네. 두 번째가 어 잠시만요.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 두 번째가 그다음에 제가 아까 아니 누가 제 인증으로 지금 부산에서 하고 있다고 해 가지고 이거 지금 네? 뭘요? 제 구글 인증을 요즘에 어 이번에 서울에서 한번 왔는데 그래서 비밀번호 바꿨거든요. 근데 또 네. 부산에서 하고 있다고 좀 전에 문자가 뜨네요. 그래서 이제 뭘요? 구글이요? 예. 그래서 일단 뭐 본인이 지메일 아닙니다. 쓰세요? 일단 그거 좀 하느라고. 잠시만요. 지메일 쓰세요? 네네네. 음, 어. 그래서 인제 그거 잠시만요. 그래서 인제 그 단식 부분하고 그다음에 단식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은 거예요.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그 순간 차가운 물 충격을 받을 때 뇌세포가 또 발달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차가운. 네. 여기 위에 써 놨거든요, 작가님. 그 하나는 또 그 30초를 인터벌을 하라 하더라고요. 심장이 막 탈 정도로 그렇게. 그러니까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 충격을 줄 때 뇌가 정체되지 않고 그 발달이 된대요. 근데 그거를 인제 그 순간이지만 그거를 습관으로 만들어서 이제 독서도 그렇게 하고 또 저기 또 뭐냐 투자도 그렇게 하고 인제 그 그게 막 올인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인제 전 독서도 1 시간에 한 권이거든요. 이게 몰입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고런 걸 충격을 줘서 그런 충격을 줘서 습관을 만들어서 인제 더 그 나은 저의 그 자존감과 정체성을 찾는 거죠. 또 근데 그러면 이거는 뭐지? 이 뇌 충격 주는 거는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건 크랩 독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니 그거는 그 그 뇌과학자가 30초는 크랩 예? 독서법하고는 다른 거예요? 거기서 파생된 거예요? 크랩 독서법이랑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아니 신동선 크랩 독서는 그분이. 뭐냐면은 그 반복하라는 거거든요. 네. 반복하고 어 이거는 다른 뇌과학자가 인제 얘기하신 거예요. 어느 뭐 분인데요? 그 뇌과학자는? 뇌과학자가 미국 분인데 네. 미국 분이었어요. 가지고 인제 크랩 누군지는 몰라요? 좀 찾아볼게요. 어, 그래요. 근데 크랩 독서 독서 쪽에서는 크랩 독서를 해가지고 뭐지 실천 뭐 경험 같은 거를 풀어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네네. 크랩 독서도 되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가지고 그러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크랩 독서 해가지고 효과를 좀 네네네. 보셨어요? 크랩 독서로 저는 그러니까 저희가 크랩 독서로 1 시간에 한 권 읽기인데 그 파레토 법칙이 왜 20대 80 이잖아요. 그래서 인제 그 네. 20을 찾는 거예요, 책에서. 그래서 그 20의 요점을 그 전체 나머지 80은 버리고 이제 20을 취하는 건데 그렇게 이제 독서를 제가 뭐 아주 오래 하진 않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20만 찾아서 네 거의 발표까지 하거든요, 1 시간 동안. 그런데 인제 네. 그 부분밖에 못 읽었는데 최근에 제가 1 시간에 전체를 다 읽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거기서 인제 요점 인제 추려서 그 부분을 더 인제 강조해서 하지만 어 그래서 네네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인제 그런 걸 알게 된 거죠. 뭔가 처음에는 이 블로그도 하루 종일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1 분이면 쓰니까 근데 그런 약간 축지? 그러니까 그거를 약간 패턴으로 좋은 패턴을 잡고 그 충격을 줘서 습관을 만들면 음 저기 어 나은 미래 지금 이제 남들보다 저희는 축지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숙지를 할 수 있는 거죠. 습관으로 해서 숙지를 만드는. 괜찮나요? 그러니까 제목을 어떻게 그러니까 뭐지 50대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그 습관 계좌 만들기 뭐 이런 식으로 하실 그래 거예요? 저번에 작가님께서 너무 길다 하셔 가지고 저는 지금 이걸 딱 제목으로 하고 싶거든요. 처음 나를 어떤데요? 바꾼 습관. 나를 예. 바꾼 습관?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은 네. 물론 이제 다양하게 매일 사건은 일어나지만 막 음, 그러니까 어떤 큰 눈을 떠갔는데 내일이 됐는데 뭔가 막 나한테 나를 막 변화시키는 세상이 변해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내가 습관으로 나를 바꾸면 충분히 미래가 바꿔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메시지를 좀 전해 주고 싶었거든요. 그니까 네 나를 바꿔야 되는 거죠. 나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좋은 습관, 음. 충격을 받는 근데 좋은 습관. 이게 네. 그러니까
너무 추상적으로 동떨어진 얘기 네, 아니라 진짜 경주 작가님이 삶에서 경험한 거 경험치를 녹이고 또 이론을 좀 이론도 같이 곁들여서 네네네. 하면은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뭐 실제로 경주 작가님이 경험한 거를 막 만약에 사진 같은 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미라클 모닝을 한다 그래가지고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자식 내가 했던 경험들을 뭐 사진 같은 것도 전자책이 너무 글만 있으면 네, 안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되게 사진도 막 블로그 포스팅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저번 주 1주차 강의한 것도 벌써 올리셨더라고요. 네, 다 보니까요. 들어오셨어요. 블로그에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그리고 뭐지? 그러니까 만약에 일장을 독서라고 그러면은 막 일장 저가 얼핏 볼 때는 일장은 독서로 하고 뭐 2장에는 뭐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했던 거 쓰고 3장에는 뭐 주식 얘기 좀 쓰고 아니면은 4장에는 뭐 맨발 걷기나 어떤 그런 것들을 1장, 2장, 3장 해가지고 파트별로 나눠보면 어떨까요? 네. 아니면은 그런 것도 네, 괜찮을 것 작가님 되게 같은데요? 좋은 것 같고, 제가 이제 두려운 게, 네. 제가 지금도 그 신랑 그 뒤에만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 신랑이 강의를 잘했어요. 예를 들면, 지금도 청소 업체에서 이제 유명해졌단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제가 그게 예를 들면 전도를 했으면 신랑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강의를 잘하니까. 그래가지고 저희가 네. 15명 시작했는데 100명이 됐었어요. 그래서 근데 제 신랑은 그렇게 예를 들면 그렇게 이제 자기 잘하는 게 이제 더 드러났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로 그 연결은 이제 그런 건 잘했는데 제가 없잖아요. 제가 뭘 잘하는 게 없잖아요. 지금 그동안 그 세월이 뭐 이제 뭐 아이들을 뭐 근데 제가 그 아이들이 또 잘 커졌더라고요. 고맙게 또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제가 만약에 이거를 아까 저는 아침마다 글밭이라고 해가지고 그 블레싱 그 팀하고 또 아침에 그러니까 한 줄 읽기죠. 그런 걸 하거든요. 그러면, 예, 만약에 아, 그 뭐지? 어, 제가 그거를 주도적 리더는 아니지만, 만약에 이걸 하고 싶어. 제가 이 전자책을 보고, 나도 같이 아침에 책을 읽고 싶고, 매일매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제가 그동안 신랑한테 연결했고 이렇게 한 것처럼 이분들한테 연결을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게 그러니까 너무 두려웠는데 이분들 잘하는 분들한테 연결을 해주는 거 내가 잘하는 거 그걸 하면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 ETF 같은 경우도 제가 그 블레싱 멘토님하고 해서 월 100만 원씩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 전에 그 정인규 네네네. 목사님하고요? 근데 그 전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책을 보고 하나 그거 하고 뭐 그러니까 잘 그냥 미국 우량주 답이 이제 결국은 10년 가보니까 그거였어요. 이거저거 다 해봤는데 근데 그게 10년이 오래 걸렸잖아요. 되게 근데 저 ETF 100만 원 들어오는 거는 되게 몇 달 만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거에 관심 있으면 또 그분한테 연결시켜주고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제가 크랩 독서를 썼다 그러면은 또 박사님한테 연결해주고 이 제가 그 연결을 잘해주니까 만약에 제 책을 보고 저 작가님이 이렇게 다 본인이 다 해주시잖아요. 이제 저도 만약에 전자책을 쓴다면 이제 작가님을 연결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네, 써가지고 크랩 독서 1장이 크랩 독서다 해가지고 보면은 그 유경 작가님이 처음에는 독서가 이랬는데 비포 애프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 처음에는 독서 잘 네네, 못하고 그랬는데 크랩 독서를 네네, 만나가지고 내가 네네네. 이렇게 변했다. 그거를 변화를 어떻게 체험담도 쓰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크랩 독서 관련된 약간 이론도 아, 좀 넣어주고 해가지고 하고 맨 나중에는 나처럼 이렇게 변하고 싶으면은 신동선 작가님한테 가세요 해가지고 오픈 채팅방 아, 주소도 넣어줘도 되고 그래가지고 네네, 홍보해줘도 되고 그리고 또 만약에 주식 파트에선 블레싱 멘토 뭐 정인규 대표님이랑 내가 처음에는 주식에 대해서 네네네. 전혀 몰랐는데 정인규 대표님하고 해가니까 이렇게 됐다 해가지고 만약에 계좌 같은 것도 만약에 공개하고 싶으면은 네. 기존의 계좌는 이랬는데 이랬다 해가지고 비포 어, 애프터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맨 마지막에
플래시 멘토님 오픈 채팅방이나 아니면 정인규 대표님 소개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면 예, 될 것 예, 같아요. 괜찮은 그런 식으로 것 해도. 같죠. 그게 딱, 그래서 좀 아 용기가 그러니까 생기더라고요. 제가 뭐, 잘하는 게 너무 없으니까 제가, 이 책을 나중에 쓸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연결을 잘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소개 네네네. 잘해준다는 거죠 한마디로 주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 책을 이 책을 통해서 나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비포 애프터 해가지고 이렇게 변하고 싶은 사람은 일로 오세요 해가지고 그렇게 소개해주고 네, 하면 되는 거죠. 네네. 1장, 2장, 3장 해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뭐 습관에 대해서 경주 작가님이 여는 글 해가지고 뭐 습관에 대한 개요 같은 거를 쓰는 것도 음, 좋죠. 만약에 습관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네네네. 있다 해가지고 쭉 내가 그동안 습관을 이렇게 변화해가지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들어가는 부분 좀 한 두세 장 쓰고 그다음부터 1장은 만약에 제일 쓰고 싶은 게 뭐예요? 제일 제목요? 끌리는 그 테마가 뭐예요? 어떤 저, 거예요? 하나 저는 그 제일 꼽으시면. 중요한 거는 진짜 그 독서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독서를 잘 하시는 것 네. 같아요. 1장은 독서 그 크랩 독서 만난 그 스토리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세이라고 그러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에세이 플러스 자기계발식으로 요즘 그게 어, 유행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경주 작가님이 클랩 독서를 만난 그 스토리를 쓰고 거기서 이제 그 독서법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비포 애프터도 소개해주면서 약간의 크랩 독서에 대한 이론적인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요약시켜주는 것도 네네네.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도 경주 작가님이 클랩 독서가 유명하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한번 네네. 빌려봤거든요. 내신경 의사 체계 네. 입문가. 예. 그러니까 이 책을 요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주 작가님이 이제 솔직히 이 책 한 권 다 읽으려면 네, 너무 맞아요. 시간 많이 맞아요.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요약을 해줘. 그러니까 이론하고 경험을 플러스로 하는 거예요. 네, 이론 플러스 경험 해가지고. 그러니까 경주 작가님이 내가 만난 크랩 네, 독서법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도 좀 이 책 한 권에서 엑기스 네네. 부분을 좀 따고 그 다음에 그 비포 애프터 내가 이거를 만난 스토리 같은 거와 어떤 그런 거 경험담 같은 것들을 쓰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1장의 독서법으로. 그래서 이 장에는 뭐 들어갔으면 이 좋겠어요. 장에는, 어, 음. 제가 보겠습니다. 어, 제가 독서, 음, 그러니까 두 번째가 그 ETF 주식하고요. 세 번째가 단식, 운동, 주식이요? 주식하고 세 번째가 운동. 예. 단식하고 운동이요? 그럼 네 번째는 뭐 들어가고 네 싶어요? 번째까지 해야 돼요? 아니 뭐 이 정도로 해가지고 한 30장, 40장 나올 수 있을 것 그럼 안 같아요. 되죠. 많이 쓰면은 나올 어, 것 같은데요. 꼭 많이 쓸 필요는 없어요 요즘. 근데 뭐 한 4장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뭐 따뜻한 물 샤워 그건 어때요? 그거? 네네네. 그거, 예, 샤워 그거, 샤워 그거. 그것도 중요한 이론이거든요. 그거 충격요법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러니까 내가 예, 그게 맞아요. 관심이 많은가 봐요. 그러면은 이것도 그 내각 이론에 대해서 좀 소개해 줄 만한 그런 자료가 있어요? 내각 그러면? 이론, 소개, 찾아봐야죠. 그러니까 그거 좀 네. 해가지고 경험담이랑 그 이론 같은 거 아, 곁들여가지고 쓰면 될 것 같은데요. 1, 2, 3, 네네네. 4장으로 좀 해가지고. 이렇게, 네, 이제 윤곽이 잡히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는 말 해가지고 그러니까 습관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인 그러니까 이론과 생각들을 한번 여는 글로 해가지고 네, 한 두세 장 적으시고 그다음에 1장에는 독서, 클랩 독서법 이론하고 또 그분 이론하고 또 경주 작가님이 경험한 거 비포 애프터 내가 이전에는 독서가 이랬는데 네, 이후에는 이랬다 이런 거 하고 또 2장 네, 주식도 블레싱 멘토님 만나고 그전에는 재테크 관련해서 잘 몰랐는데 이래서 내가 변했다 그리고
3장에는 간헐적 단식 운동 그것도 간헐적 이론이 있어요? 단식도 왜 그러면 과학 이론 박사들이 다 이론이 있어요. 아니면 뭐 특별히 간헐적 만나신 분이 단식을 있어요? 신동선 그렇게? 박사님이 본인이 이제 당뇨가 있으신데 그 이제 박사님이니까 그 자료가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헐적 단식을 같이 어, 줄곧 해왔거든요. 그거 네. 그분 이론도 좀 넣고 또 효과를 보셨어요? 근데 약간 다이어트 그게 하면서 좀 약간 어, 빠지셨어요? 체중이? 대부분 빠졌고, 저도 그때는 빠졌던 것 같아요. 지금은 막 일이 있으니까 이제 밥을 먹고 나가서 일을 해야 아니 하니까 이제 좀 그랬는데, 아니면 뭐 가벼워, 몸이 되게 좀 가벼워요. 개운해졌다거나 뭐 그런 몸이. 것도 있어요? 예, 그런 체험단 네네네. 같은 거 쓰면 될 것 같고 내장에는 뭐 내각이랑 뭐 따뜻한 샤워, 네네네. 충격요법 그런 것들. 그러니까 최대한 이게 체험, 그러니까 물론 이런 거에 대한 이론도 들어가야 되지만, 그러니까 경주 작가님이 내가 경험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진짜 변화가 있었고 내가 그런 경험한 거를 쓰는 게 훨씬 더 네네. 독자들한테 와닿거든요. 물론 이론도 네네네. 베이스가 돼야 되지만 해가지고 사전까지 채운 다음에 마지막 이제 닫는 글 해가지고 이제 경주 작가님이 독자들한테 이제 습관을 변화시키면은 이러면 도움이 된다. 그리고 막 경력 단절 네네네. 여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몇 년 동안 그런 여성들한테 희망을 주는 메시지 같은 거를 담아서 쓰면은 닫는 글 해가지고 하면은 한 편의 아, 전자책이 나올 것 네, 같거든요. 책이 감사합니다. 나올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를 뭐지? 1장, 2장, 3장, 4장 해가지고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네. 목차 관련해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목차 관련 공부하면은 오늘 거 바탕으로 해가지고 오늘 이제 강의할 게 이제 AI. 경주 작가님은 AI 어느 정도 AI요. 지금 써보셨어요? 이제 이거 쓰면서 조금 몇 번 쳐봤어요. 네, 챗GPT. 챗GPT요? 그러니까 어때요? 도움이 돼요? 잘, 그러니까 좀 정리를 참 하면서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물어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구체적으로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뭐 크랩 독서법으로 아, 독서법에 관련돼서 쓰려고 그래. 이유에 관련된 뭐 목차를 좀 짜줘 해가지고 이렇게 뭐 나는 이거에 대해서 비포 애프터로 한번 써보려고 그러는데 해가지고 질문을 좀 길게 하는 아, 게 얘가 좀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몰라요. 클로드라고 아세요? 클로드 클라우드 AI? AI요. 클로드가 오, 얘가 글을 잘 쓰거든요. 그래서 얘도 좀 같이 병행해서 챗GPT 음, 결과물이 별로다 싶으면 클로드가 글쓰기에 좀 어, 특화된 AI거든요. 클로드도 한번 가입하셔가지고 네. 구글로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얘한테 한번 글을 좀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정 글이 안 써지면 그래서 참고해가지고 그대로 복붙하는 건 아니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가 좀 고치면서 한 번씩 네네네.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작가와는 작가요? 가입하셨어요? 작가와 그 사이트. 작가와 사이트,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바로요? 네. 네네네. 아, 가입하셨어요? 가입하셨. 네.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하시면 일단은 그러면은 뭐지? 좀 아, 목차를 그러니까 네네. 다음 주 숙제가 목차거든요. 목차를 짜고 이제 다음 주 거의 다음 주부터 이제 이 오늘 수업 마치고부터 이제 한 꼭지씩 글 쓰셔야 돼요. 이제요. 네네네. 이젠 주제가 나왔잖아요. 그쵸? 못 쓸지 나왔으니까 그래서 한 꼭지씩 쓰면서 한 한 꼭지가 꼭지 몇 두세 장이라고 장 그랬죠 그때 그때? 쓰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두세 장 만약에 그걸 아, 써가지고 네. 카페에 이제 올리셔야 돼요. 올리면은 제가 그걸 보고 네네네. 피드백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래서 빨리 이제 아, 원고 시작하는 게 좋거든요. 초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강의할 게 이제 표지 만드는 거, 표지랑 하고 4주 차에 이제 플랫폼 네. 올리는 거 하거든요. 플랫폼 올리는 거 해가지고 뭐 목업 같은 것도 하고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이제 계속 글을 쓰셔야 네. 돼요. 끄셔가지고 올려가지고 이제 이제 피드백 받으면서 한
한 3, 40장 쓰는 걸로 해요. 이렇게 너무 뭐 50장까지 쓰면 좋긴 하지만은 뭐 몇 장까지 쓸 수 있을 것 어, 같아요. 한 번도 안 보시면요. 써봐가지고 일단 써볼게요. 어, 3, 40장 한 번도 안 목표로. 써봐가지고 일단 써볼게요. 3, 40장 목표로. 예. 아니 근데 블로그에 글을 많이 쓰시니까 그런 게 좀 글 쓰는 거는 훈련이 어때요? 본인이 돼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잘 어떠세요? 쓰진 않지만 그래도 그거 뭐 잘 저 쓰진 뭐냐 않지만 그래도 어 그거 저 뭐냐 그래도 쓰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그냥 기본. 그래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네. 책 쓴다고 생각하지 아, 말고 네네. 그냥 블로그에 후기 올린다는 그런 느낌으로 쓰세요. 그냥 그러니까 원래 책, 책 쓴다 아, 그러면 맞아요. 괜히 몸에 부담되더라고요. 힘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냥 내가 블로그에 그냥 블로그에 신동선 독서법 후기야 아, 쓴다 네네네. 생각하는 느낌으로 쓰세요. 그냥요. 그런 식으로 아, 원래 그렇게 책 내시는 분도 있어요. 블로그에 네. 글들 모아가지고 그거를 모아가지고 하나의 책으로 내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런 느낌으로 그냥 내가 블로그에 글 쓴다는 생각으로 네. 느낌으로 한번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오늘 네. 그러면은 2주차 강의 한번 할게요. 네. 네, 공유가 네네네. 보이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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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요? PPT 하면요? 보여요? 네. 전자책 목차 본문 작성 보여요? 네, 오늘 2주차 전자책 목차와 본문 작성 관련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경찰관이 목차는 한번 그 얘기해 책에, 보실래요? 그러니까 그 책에 목차가 다 들어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책을 많이 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목차란 평소에 어떻게 평소에 생각하셨어요? 목차란, 어, 그 책의 핵심? 네. 핵심, 핵심, 네, 내용. 핵심이라고 생각하신 거죠? 네, 네. 핵심 내용이요? 네, 좋아요. 아주. 네. 그러니까 책 읽으면서 그러니까 네. 저도 목차를 잘 안 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서점 같은데 인터넷 서점이나 아니면은 교보문고 이렇게 오프라인 서점 가면은 내가 마음에 드는 책 읽으면은 이 책이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려면 어떤 어, 거를 제일 많이 봐야 될 것 처음에는 제가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제목을 보고, 저는 그, 목차를 보더라고요. 네. 네. 그쵸.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안 읽잖아요. 그냥 목차 중에서도 제일 궁금한 것 좀 읽고 끌릴 만한 거 가서 네네네. 그쪽 페이지로 넘기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나랑 맞으면은 이 책을 구매하고 아니면은 그냥 맞아요, 아, 이 맞아요. 책 그냥 놓고 그러지 않으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렇듯이 목차가 사람들이 볼 때 과학적으로 보면은 표지 보고 목차 보고 그리고 뭐 띠지 보고 그런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차가 전자책에서는 특별히 목차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인터넷 서점에서는 네네네. 우리가 책을 직접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책을 이게 물건으로 볼 수 없고 인터넷에서 있는 상세 페이지나 아니면은 그런 소개글만 보기 때문에 이 전자책은 어떻게 보면 더욱더 그 목차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전자책은 이제 3, 40페이지에 어떻게 보면 핵심 노하우를 집약해가지고 만든 책이기 때문에 네. 종이책보다 흐름이 짧단 말이에요. 그리고 핵심을 간결하게 독자가 이 책을 읽으면은 바로 뭔가 내 손에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득과 효용도를 독자한테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것들을 가장 제시해주기 효과적인 게 바로 목차예요. 그래서 목차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독자의 편의성을 증대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독자가 이 책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과 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끔 목차를 짜야 되고요. 또한 빠른 접근성, 원하는 내용을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책의 어떤 그 알림판 같고 내비게이터와 같이 내가 어떠한 길로 빠르게 갈 수 있게끔 그거를 안내할 수 있는 안내 표지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한
학습 효율성을 통해서 독자가 자신의 학습 목표에 맞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네. 가능해야 됩니다. 또한 저자 의도를 전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자가 이 책을 통해서 전달하는 메시지가 녹차에 녹아져 있어야 돼요. 또한 책의 내용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는 인상을 줌으로 인해서 독자가 이 책을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고, 또한 브랜드 이미지, 이 책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여서 독자와의 연결이 강화될 수 있도록 목차를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전자책은, 우리가 쓰는 전자책은 어, 인터넷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책 중간중간에 하이퍼링크 기능을 통해서 URL, 인터넷 URL을 삽입시킬 수 있어가지고 거기에 링크를 삽입함으로 인해서 그 장으로 빠르게 넘어가서 찾을 수도 있고, 또한 인터랙티브 요소를 통해서 목차를 중간에 들어갈 수 있게끔 독자가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고, 또한 검색 기능을 통해서 키워드를, 만약에 뭐 독서에 관련된 장을 가고 싶다 하면은 독서라는 것을 쳐서 그 장으로 바로 갈 수 있게끔 독자들이 최대한 편리하게 갈 수 있도록 네. 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 목차 작성에서 MEC 구조라고 있는데요. 이게 mutually exclusive, singless exclusively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뭐지? 이게 그러니까 겹치지 않는 부분을 쪼갠다는 그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세분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독서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독서법은 하나의 상위 카테고리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위 카테고리를 세분화시켜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독서법에도 다양한 게 있죠. 만약에 크랩 독서법도 있을 수 있고, 만약에 초서독서법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속독법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발췌독서법도 있고, 아니면 뭐 목차독서법도 있고,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최대한 세분화시켜 가지고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큰 덩어리를 잘게 잘게 썰어 가지고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서 예를 들면 시간 관리 기술이라고 할 때도, 시간 관리 기술이라는 것은 하나의 큰 상위 카테고리의 큰 주제지만 시간 관리에도 뭐 미라클 모닝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시테크에 관련된 걸 수도 있고, 또 뭐 초능을 아낄 수 있고, 아니면 뭐 저녁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방법 등 이렇게 세분화 시켜 가지고 내가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어, 세 다섯 세 일장 한 장에서 한 챕터에서 세 다섯 개로 나누어 가지고 전체적인 골격을 만들면 됩니다. 만약에 경주 작가님이 지금 4장의 그런 습관과 관련된 책을 만드신다면, 1장에 독서법이 있다면은 이 1장에 대한 독서법에도 하위 카테고리로 4개, 4개나 5개 정도의 어떤 한 5가지 꼭지의 그런 글을 올리심으로 인해서 하나하나의 그런 네.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을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주제로 나누면 됩니다. 각 챕터에서 세부적으로 다룰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 만약에 우리가 아침 루틴을 얘기한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거로는 일찍 일어나는 법, 아니면 활력을 주는 습관, 루틴 유지법 등 그런 소주제의 간단한 설명을 추가해서 독자의 흥미를 유도해야 되고요. 또한 논리적 흐름에 고려해서 문제 해결을, 만약 문제가 있으면 그거의 문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독자가 겪는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순서대로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시간 관리에 대해서 주제로 글을 쓴다 하면은 1장에서는 문제의식을, 시간 관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도입부에서 설명하고, 2장에서는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고 방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시해주고, 3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주면서 하나의 책으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계별로 심화로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기초 개념을 제시하고 나중에는 점차 이제 난이도가 레벨을 높게 중급과 고급으로 인해서 독자들이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스텝을 올라갈 수 있도록 레벨업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체계화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 모든 책은 독자의 관점에서 이게 써야 돼요. 우리가 목차를 쓸 때도 독자들이 이 목차를 보고 아 정말 내가 이 책을 읽고 싶다. 내가 이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많은 도움을 받겠구나. 만약에 정말 10, 20년 동안 경력 발전된 어떤 40대 여성분이 이 책을 목차만 보면으로 인해서 내가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에 어떤 동기부여가 되고 내가 정말 이 책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게끔 우리가 목차를 잡아줘야 되고 책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정말 독자에게 유용한 건지 정말 읽고 싶은지를 끊임없이 되물어야 되고요. 또 필요 없는 정보들 중복되거나 덜 중요한 내용들은 제거해야 되고 왜냐면 독자들이 지루하고 또 식상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 목차에서 1, 2, 3, 4장이 각 챕터가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1챕터에서 만약에 4개 꼭지를 만들었다면 2장에서도 4개의 꼭지를 만들고 3장에서도 4개의 꼭지를 만들고 4장에서도 4개의 꼭지를 만들므로 인해서 이렇게 밸런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균형을 잘 맞추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목차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장을 이용하는 하이퍼링크도 할 수도 있고요. 또 전자책에서는 목차의 아이콘과 색상, 서식을 활용해서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예시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만약에 책 제목이 효율적인 시간 관리 가이드라는 책 제목으로 책을 썼다 그러면 첫 1장은 시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떤 도입부를 우리가 제시할 수 있고요. 1장 1절에서는 시간 관리를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시할 수도 있고 또한 2절에서는 시간 관리를 통한 변화와 또한 효율적인 시간 관리 전략들에 대해서는 또 스마트한 목표 설정, 생산성을 높이는 도구들, 효과적 일정 관리법들 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에서 시간 관리 실천하기를 통해서 아침에 루틴 만들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업무 중 집중력 유지 방법 등 아니면 저녁 시간 활용 방법 등 시간 관리 장애물을 극복하고 또한 4장에서는 계획 실패 원인을 분석하면서 시간 도둑을 제거하는 방법들을 제시할 수 있고요. 또한 지속 가능한 시간 관리 비법으로서 습관화의 중요성과 동기부여 유지 등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효과적인 시간 관리에 관련된 책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MEC 원칙을 기반으로 목차를 작성하면 독자가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저자가 의도한 메시지가 명확하게 전달됩니다. 목차는 전자책의 첫인상이자 독자와의 첫 소통 창구이므로 공들여서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볼 때 표지가 얼굴이라고 보면은 표지와 제목이 얼굴이고 간판이라고 보면 목차는 그 2단계에서의 어떤 이 책을 선택할지 말지에 대해서 중요한 어떤 키워드를 독자들에게 제시해주는 어떻게 보면은 안내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 안내판이 독자들한테 매력적으로 다가가야 되고 섹시하고 간결하고 어떻게 보면 카피라이팅적인 요소를 가미해 가지고 최대한 끌리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이 책을 내가 봄으로 인해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카피라이팅적인 요소를 가미시켜서 목차의 문구를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책을 쓸 때는 주자를 명확하게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책을 쓰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에 대해 쓸지 주제를 정하는 겁니다. 좋은 주제란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잘 알고 있고 사람들이 궁금해하거나 도움이 될 만한 주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경주 작가님이 습관에 대한 그 주제로서 이제 책을 쓰시기로 결정하셨는데
이 주제를 통해서 내가 할 말이 많은지, 정말 내가 경험한 것들이 많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정말 내 삶이 변화되었고 내가 어떤 그 느낀 바가 있다. 내가 정말 이것을 나눔으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을 좀 소개시켜 줄 만한 그런 어떤 그런 끌림이 있는 주제인 거를 주제여야지만 경주 작가님도 신나서 쓸 수 있고, 또한 한 권의 책 30페이지 40페이지 그 책이 언제 끝났냐는 식으로 아주 그냥 한달음에 쓸 수 있게끔 동기부여가 되는 끌릴만한 주제로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독자 페르소나 1강에서 말씀했듯이 독자도 세분화시켜야 되고 하나의 중요한 개인을 잡아가지고 그 개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책을 써야지만 책에 도움이 되고 독자들한테 읽힐 만한 책이 되고, 목차 또한 동일해요. 구체적이고 좁은 범위의 주제로서 주제도 잡아야 되고 목차를 잡아야지만 이 책이 도움이 되는 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강관리라는 그런 어떤 막연한 주제가 아닌 60대 어르신을 위한 간단한 아침 스트레칭처럼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주제가 들어가야 되고, 목차 또한 가장 세분화된 구체적인 그런 목차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책은 우리가 글을 쓸 때는 글쓰기는 내가 쓰고자 하는 글을 쓰니까 내가 쓰고자 하는 어떤 생각이나 아이디어나 어떤 느낌들을 쏟아낼 수 있는 것이 이제 글쓰기라고 한다면, 책쓰기는 독자를 상정해 가지고 우리가 책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독자들이 이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어떤 경제적 네. 이득이나 아니면 즐거움인가 어떤 호용성을 제공해 줘야 되거든요. 예,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들리세요? 경주 작가님 잘 듣고 계세요? 네. 아, 네. 갑자기 안 들렸어요. 어디 가셨나? 아, 지금 잘 들려요. 네. 아, 네. 갑자기 안 들렸어요. 지금 아, 들려요? 지금 잘 들려요. 나 네네네. 뭐 어디 가신 줄 알고 그래가지고. 예. 아, 계속 할게요 네. 그러면요. 네네. 예. 자, 할게요 그러면요. 네. 그러니까 독자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책을 쓰는 게 중요해요. 전자책은 독자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독자가 궁금해할 질문을 중심으로 본문을 구성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 습관 관련된 책을 쓰면은 50대 경력단절 여성들이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습관을 들여야지만 내 삶이 변화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해고 그것들에 대해서 방법들을 유추해보고 생각해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책을 한 권의 책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책을 읽는 사람은 누구일까? 내 책을 가장 내 메시지가 도달해야 될 절박한 그런 독자들이 누구일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야 되고, 이 책이 독자에게 무엇을 얻고 싶어 할까? 또 독자가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가 책을 쉽게 쓰는 게 더 어려운 과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쓸 때는 중학교 2학년도 이해할 만한 수준으로 그런 난이도로 책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독자들이 봤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내용도 쉽게 표현해가지고 순화시켜가지고 책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독자들이 더욱더 책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로서 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차를 잘 짜는 게, 우리가 목차를, 그러니까 우리가 집 짓는 거를, 책 쓰는 거를 하나의 집을 짓는다고 표현하는데 혹시 책 쓰는 들어보셨어요? 거를 하나의 집을 짓는다. 아, 네. 그런 것 같아요. 책 쓰는 거를 하나의 집을 짓는다. 아,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가가 지을 음, 짝에 집가짜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우리가 한 권의 책을 쓰는 거를 하나의 집을 짓는다고 표현하는데, 네네네. 집을 지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뼈대잖아요. 우리가 네. 그 골조가 튼튼해야 집이 무너지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목차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그 집을 짓는 데 어떤 뼈대와 설계도를 우리가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도가 탄탄하고 체계적으로 완성돼야지만 이 책을 네. 쓰는 책이 그러네요. 무너지지가 집이 무너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네. 목차를 체계적으로 아주 탄탄하게 작성해야지만 우리가 책을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다. 그래서 책 쓰기에서 흔히들 말하는 게 기획과 목차가 네. 완성되면은 책 쓰기의 반은 끝났다고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목차와 기획이 중요해요. 그래서 목차를 잘 짬으로 인해서 책이 산으로 안 갈 수 있도록 책이 격갈래로 나가지 않도록 방향을 제시해 네. 주기 때문에 네, 목차를 탄탄하게 작성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얘기했듯이 60대 어르신을 위한 아침 스트레칭 가이드로 만약에 책을 쓴다 그러면은 뭐 첫 서두에는 스트레칭이 필요한 이유와 아니면 준비 운동 방법, 간단한 아침 스트레칭 동작, 스트레칭 후 주의사항, 자주 질문 방법 등을 이렇게 짤 수 있고요. 목차를 작성하는지 각 목차별로 간단한 내용을 요약해서 작성하면 본문을 쓰기 시작할 때 훨씬 편리하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경주 작가님이 그 이제 목차를 쓰시고 나서 그 목차에 관련돼서 내가 쓰고자 하는 키워드들이 떠오르면은 옆에다가 목차 옆에다가 적으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쓰고 싶은 내용들이 떠오르면 간단하게 요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한번 써보겠다 해가지고 작성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브레인스토밍을 해가지고 최대한 내가 쓰고자 하는 키워드를 계속 적어놓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책 쓰기 작업할 때 그것들을 다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경주 작가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낼 수 있는 네. 그러한 모티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쉽고 간단하게 쓰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경주 작가님이 첫 책을 쓰므로 인해서 내가 책을 쓴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저도 뭐 전자책을 20권 쓰고 종이책을 한 권 썼지만은 지금 저도 AI와 관련된 이제 책을 쓰고 있는데 이제 원고 작업 들어가면 저도 내가 이거 쓸 수 음. 있을까 과연 이렇게 자기 의심이 되고 자기 검열이 되거든요. 내가 네. 그동안 많이 써왔지만은 내가 이거 겁이 나요. 막 겁도 나고 내가 이거 과연 쓸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괜히 썼다가 괜히 독자들한테 욕 먹지는 않을까 뭐 내가 이거 전문가도 아닌데 그런 이때 자기 의심과 자기 두려움과 검열들은 누구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네. 경주 감사합니다. 작가님도 너무 이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뭐 책 5권 쓴 사람도 다 겪는 거예요. 누구나 뭐 베테랑 작가들도 처음에 만약에 원고 작업 들어가면은 그런 두려움과 그런 걱정들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한 문장은 20, 30자 이내로 간결하게 쓰시는 걸 원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글을 쓸 때는 간결하고 왜냐면 주어 서술어가 늘어지게 되면은 주수롱이 안 되고 이게 문법적으로 비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문장은 간결하고 짧게 쓰지만 너무 또 간결하게만 쓰면은 이 문장이 너무 단조롭고 또 좀 독자들이 식상할 수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복문과 복문들을 섞어가면서 쓰는 게 중요하고요. 또한 너무 많은 내용을 한 문장에 담지 말고 최대한 나눠서 쓰는 거를 추천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쉬운 영어로서 그러니까 최대한 중학교 2학년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글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트레칭은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유연성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그러면 스트레칭은 몸을 편안하게 하고 유연하게 만들어 줍니다처럼 최대한 독자 친화적으로 독자가 알아듣기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쉬운 용어로서 순화시켜서 책을 쓰면 됩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우리 책이 그 경주 작가님의 그 습관에 관련된 책이 차별화되고 독창적인 책이 되기 위해서는 경주 작가님만의 고유한 경험과 사례와 느낌과 어떤 경험담을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경주 작가님의 경험이나 실제 사례를 만나길 좋아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자신의 이야기를 담으면서
글이 더 친근하고 설득력 있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경주 작가님만의 개인적인 그런 어떤 경험담을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는 예를 들어 저도 아침에 몸이 무거워 스트레칭을 시작했는데 한 달 후 정말 몸이 가벼워졌습니다처럼 개인 경험을 공유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독서법 강의 쓰시면은 내가 이전에는 책 읽는 게 한 권 읽는 게 너무나도 버겁고 힘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크랩 독서법을 만남으로 인해서 1시간 정도에 한 권이면 뚝딱 해결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책 읽는 그런 독서의 삶의 변화가 됐고 이제는 책 읽는 게 너무나 즐겁고 재밌다. 이런 경주 작가님만의 어떤 체험담을 들려주는 게 가장 독자에게 설득력 있는 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짧은 단락으로 시각적인 요소를 활용해서 경주 작가님이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책이 또 너무 글로만 있으면 좀 독자들이 좀 지루해할 수도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사진도 몇 개 좀 첨부해가지고 좀 더 가독성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만약에 뭐 경주 작가님만의 뭐 독서 습관 해가지고 만약에 경주 작가님이 뭐 책에다가 뭐 이렇게 뭐 메모 독서법으로 해가지고 메모한 것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전자책에다 또 올려도 되고 또 아니면은 뭐 다이어트 했던 어떤 그런 것들 과정들도 사진에 만약에 자료가 있으면은 그거를 첨부함으로 인해서 독자의 이해를 돕는 것이 참 좋고 또 강조할 내용들은 굵은 볼드체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좀 우리가 예전에 공부할 때도 빨간색으로 밑줄 긋기나 아니면은 좀 더 진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표시를 했듯이 우리가 독자들한테 이 책에서 이 내용이 더 중요하다 싶으면은 밑에 몇 줄을 긋거나 아니면 빨간색으로 처리하거나 아니면 굵게 함으로 인해서 이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겠습니다. 리스트나 뭐 키워 리스트 같은 거를 해가지고 만약 실제적으로 독자들이 따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예제들을 넣어두면은 좀 더 이 책이 매뉴얼북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스트레칭 가이드에서 오늘 아침에 따라해보세요. 고개 돌리기 10회와 같은 지침서를 내서 만약에 경주 작가님이 책을 썼다 그러면은 독서법에 관해서 오늘 액티비스트 독자들에게 추천해줄 만한 뭐 독서법 해가지고 뭐 저는 하루에 10분 독서법을 합니다. 그러니까 틈틈이 직장인들 뭐 바쁜 생활 속에서도 10분의 여유를 가지고 독서를 하세요 하여튼 구체적으로 독자들이 오늘 하루 실천할 만한 거리를 제시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독자들에게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글 쓸 때 고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경주 작가님이 이제 나중에 카페에다 이제 글을 올리시면은 이제 초골은 일단 무조건 내뱉는다 생각하고 고치는 건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글을 막 고칠 생각을 하지 말고 일단은 쏟아내세요. 그리고 태고는 나중에 읽으면서 고치면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한 본문을 쓰려고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자기 검열이 많이 되니까 일단 초고를 막 내시고 막 뭐 문법 이런 거는 다 상관하지 않고 일단은 분량을 초고는 양을 ful린다 생각하시고 하시고 나중에는 이제 태고의 과정은 4주 후에 이제 태고할 때 그때 쓰시면 되니까 처음에는 쏟아낸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되세요. 네. 전자책 본문 쓰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제 정하고 독자의 입장에서 쓰시면 되고 또한 목차를 작성한 후 쉽고 간단한 문장으로 쓰시면 돼요. 또한 경험과 사례를 추가해서 최대한 독자들의 내 얘기를 들려줄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해주시면 되고 중간중간에 사진들을 넣음으로 인해서 시각적인 요소를 첨부하면 효과적인 책이 될 수 있고요. 또 처음부터 너무 잘 쓰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초고를 완성한다. 3, 40페이지를 완성한다는 기분으로 쏟아내시고 나중에 태고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고치셔도 늦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그냥 경주 작가님의 안 속에 있는 내용들을 다 쏟아낸다는 식으로
내시면 되세요. 네, 이 정도 됐어요. 어떠세요? 경 작가님 듣고 계세요? 어디 가셨나? 어디 가셨나? 어디 가셨나? 어? 어디 갔어? 응? 왜 이래? 어디서부터 튕긴 거야? 응? 왜 어디서부터 튕긴 거야? 오씨, 어디 갔냐? 왜 이래? 튕기셨어요? 튕기셨어요? 네. 소리가 갑자기 안 들리더라고요, 한참. 어디서부터 못 들으셨어요? 어, 그러니까, 작가님 괜찮으신가요? 아니, 저가 갑자기 사라지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응. 언제부터 몇 분부터 사라지셨는지. 자꾸 소리가 안 들리고, 여기 뭐냐. 문자 보냈거든요, 제가 소리가 안 카톡을 들린다고. 보내셨어요? 여기 지금 내에서도 참여자의 메시지로도 보냈고, 카톡으로도 보냈거든요. 그래서, 나 음. 모르고 그냥 계속 있다가 아, 이제 끝나가지고 잘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그러니까 저 여기서, 사라지셨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러네. 여기도 항상 줌 수업을 하는데 오늘 자꾸 안 들리네요. 아유 잠깐만요. 그러면 잠깐 이게 음, 지금 나가신 지 꽤 안 어, 나가신 지 꽤 오래되셨어요? 내가 어디까지 들었냐면, 어, 네. 잠시만요. 음, 여하튼 시각적으로 사진과 도표를 넣어라. 그리고 이제 예? 그 시각적인 그걸로 사진과 도표 추가하라고. 네. 네, 거기까지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거의 다 들었네. 그러면 잠깐만 사진 도표 여기네 사진 도표 음. 굵은 글씨 쓰라는 것도 내용 들으셨어요? 그거 못 들었어요. 굵은 글씨. 그럼 여기부터 할게요. 이게 지금 슬라이드 보여요? 지금, 잠시만요. 안 보이나? 공유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안 됐어요? 네, 보여요. 네.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음. 이거 아닌데. 이거 이래. 잠깐.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왜냐? 응? 잠깐만. 음, 지금 보이죠? PPT 보이시죠? 네네네. 보여요? 이젠 보여요? 네, 잘 보여요. 보여요? 네. 잠깐만요. 음, 음. 여기서부터 할게요, 그러면요. 네. 야,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이거 어디 있어? 잠깐만.
네, 여기서부터 할게요. 동작 강조할 때 굵은 글씨로 표시하세요. 이거 보이죠? 네, 그러니까 경주 작가님이 책 쓰실 때 만약에 중요한 내용이다 그러면은 빨간색으로 하시던가 아니면은 밑에 밑줄을 그시던가 아니면은 볼드체라고 그래가지고 굵은 채로 해가지고 한글에서 작업하시면 되세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독자들한테 중요한 내용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고, 동작을 설명할 때, 그리고 또한 책이 너무 글로만 돼 있으면 독자들이 식상할 수도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사진이나 아니면 어떤 그 사진이나 관련된 자료들 첨부하면은 독자들이 이해하기 더 편리합니다. 네, 그리고 또한 어, 만약에 독서법에 관련돼서 어, 책을 쓴다고 그러면은 이 책의 액션 액티비티 리스트를 이렇게 부록으로 넣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뭐 10분 하루 10분 독서법이라고 그러면은 만약에 오늘 독자들에게 어, 오늘 실행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해가지고 뭐 10분 동안 뭐 10분 짬을 내가지고 바쁜 여가 중에서 10분 동안 이런 독서법을 해보세요 해가지고 체크리스트를 해가지고 독자들이 하루에 오늘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을 제시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좀 더 책이 독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책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책을 쓸 때 경주 작가님이 이제 원고를 쓰셔야 되잖아요. 한 40페이지에서 50페이지 정도 책을 쓰셔야 네, 되잖아요. 네, 근데 최대한 처음 책을 쓰실 때는 쏟아낸다고 생각하고 쓰세요. 막 문법이나 내가 오탈자 그리고 뭐 흐름에 뭐 그런 이상하다 그런 거는 처음부터 검열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초고는 무조건 분량을 채운다고 생각하고 그냥 쏟아내셔야 돼요. 네, 그냥 안에 있는 거 그냥 참고 문헌들 다 때려 넣고 그리고 내 생각들 다 써가지고 최대한 40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분량 채운다는 생각으로 쓰시면 되고, 이후에 태고의 시간은 원고 초고 완성한 뒤에 이렇게 고쳐도 되거든요. 그때 고쳐도 상관없으니까 최대한 초고 쓸 때는 무조건 양을 채운다는 생각으로 쏟아내듯이 하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태고의 시간 때 그때 뭐 문법이나 오탈자 아니면 흐름 같은 거 이상한 거 다 고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조건 쏟아내는 걸로 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전자책 쓰기는 어렵지 않아요. 네, 우리가 지금 주제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40대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나만의 습관 만드는 법, 그런 주제를 정했으면은 그 주제와 관련된 목차를 작성해서 쉽고 간단한 문장으로 쓰시면 되고, 경험과 사례를 추가해서 시각적인 요소를 활용하면 되시고, 완성 후 꼼꼼히 검토하고 수정하면 되세요. 그래서 차근차근 시작하시면 여러분도 멋진 전자책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혹시 그리고 알마인드 써보셨어요? 알마인드? 있어봤어요. 안 네, 써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맵이랑 이게 싱크와이즈랑 노션이 있거든요. 네. 노션 써보셨어요? 셋 중에 들어는 아는 거 봤는데 다 있으세요? 써보진 않았어요. 네,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거 한번 그러니까 알마인드 지금 보이세요 이거? 알마인드 지금 보이시죠? 지금 안 보여요. 안 네, 보여요? 좀 전에 보였는데. 잠깐만요. 공유 다시 해드릴게요. 요거 네네네. 보이시죠? 요게 알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요게 이제 생각의 로직 트리라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첫 나만의 여기 보이시죠? 나만의 습관법 습관법이라 하면은 이제 여기서 트리를 만드는 거예요. 트리를 여기 나만의 습관법에는 독서법이 있을 수 있고, 또 독서법 아니면은 뭐가 있었냐?
뭐 주식도 될 수 있고 주식 되고 아니면은 맨발 걷기 맨발 걷기 맨발 걷기 아니면은 뭐 샤워법 따뜻한 샤워법 요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독서에서 이제 또 하이를 내시면 돼요. 만약에 독서하면은 크랩 독서법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만약에 또 독서법에 경주 작가님 뭐 하나 하고 싶은 쪽지 한번 꼭지의 주제를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독서법이요? 예, 독서법에서 뭐 하고 싶은 얘기. 음, 그 크랩 독서 그 뉘앙스예요? 그 어떤 부분을 지금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독서법에 크랩 독서법도 있고 뭐 아, 다른 아니면 아, 크랩 독서법. 독서법에 아니면 다른 거 뭐 없으세요? 뭐 그 블레싱 거기서도 독서법이 있어요. 블레싱 네. 독서법이야? 스키 맞아, 독서법이라고 하지 네, 않나요, 스키 거기? 독서법. 스키 네네네. 독서법. 그러면은 만약에 블레싱 독서법에 스키 독서법을 했다 그러면은 기존의 나의 독서 생활과 블레싱 독서법을 알게 된 후의 모습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 음, 좋겠죠. 뭐 아니면 클랩 독서법, 만약 클랩 독서법에 대해서 이론에 대해서 쓰면 좋죠. 일단 클랩 독서법이란 무엇인가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네네. 독자들이. 그리고 하이 토픽으로 내가 만난 크랩 독서법이란 내가 만난 크랩 독서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로직 트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큰 줄기가 나만의 습관법이 있으면은 거기에 하위 카테고리로 독서법이 있으면 그 독서법 내에 이제 크랩 독서법, 블랙시 독서법이 있고 여기 밑에 이제 하위로 경주 작가님이 하고 싶은 에피소드 꼭지 한 꼭지, 두 꼭지, 세 꼭지 해가지고 쓰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에 지금 목차 짤 때 도움이 돼요. 요거 네. 쓰면은 알마인드라고. 그러니까 알마인드 적으셔가지고 네. 까셔가지고 목차 짤 때 한번 요거 도움 한번 받아보세요. 네. 좋으니까요. 네. 그래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지? 그 챗GPT로 한번 보면은 챗GPT로 그니까 저 챗GPT로 한번 돌려볼까요? 한번 그러면은 챗GPT를 챗GPT 보이세요? 아직 안 보여요. 네. 안 보여요? 잠깐만요. 제가 네. 공유할게요. 이제 네네네. 보이시죠? 음, 한번 어떻게 해볼까? 한번 클랩 독서법에 대해서 클랩 클랩 독서법에 대해서 쓰려고 합니다. 목차를 5개 정도 만들어 주세요.
내가 만난 크랩톡스.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어때요? 지금 나온 게요? 도움이 글씨 너무 되나요? 작아가지고. 잠깐만요. 네? 글씨가 네, 글씨가 작아서. 아, 작아요? 네네네. 크레톡스를 처음 만난 순간 나의 독서.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챗 GPT예요? 네. 괜찮은데요? 요거 채팅방에다 제가 한번 네네네, 고맙습니다. 올려드릴게요. 참고하세요. 음. 근데 오늘은 왜 저번 주에는 노트북으로 하시더니 오늘은 왜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하세요? 아, 지난주에도 이 스마트폰을, 아, 노트북 네, 없으세요? 네, 컴퓨터는 있는데, 저기 방에 있어가지고, 신랑 방에 있어가지고. 이거 보시기 힘들지 않아요, 근데? 어, 네, 괜찮아요? 습관돼가지고. 어, 글씨가 작으실 텐데. 그래가지고 만약에 음, 그리고 또 뭐였지? 주식에 대해서 어떤 거 하고 싶어요? 주식 어떤 뭐 ETF 쓰시고 네네네. 싶은 주식이 거예요? 이제, 워렌 버핏도 성공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유언이, 내가 죽거든 부인에게 ETF로 바꿔주라고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본인은 잘 모르니까. 네. 근데 그 ETF가 이제 뭐 S&P면 S&P, 나스닥 그 몇 개를 이렇게 묶어놔가지고 세트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빨리 이렇게 소득을 얻었던 게 약간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약간 투고배당하고 배당을 조금 이렇게 그, 음, 한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ETF를 네. 이제 저기 뭐냐 이제 공부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또 자기들이 이제 본인들이 자기에 맞는 부분을 선택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3개월, 4개월 만에 이제 배당금이 100만 원 나오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렇게 저뿐 아니라 그 수업을 받은 사람들은 다 나와요. 그 심지어 이제 세금 때문에 세금이 이제 그 부분은 사실 책에는 못 넣지만 그 세금이 있잖아요. 저가 이제 개별 주식에다 세금을 많이 냈거든요. 근데 몰랐죠. 근데 그 250만 원 이상 받은 거는 양도소득세를 빼가요, 나라에서요. 근데 그거 이제 좀 조심해가지고 이제 세팅을 해놓는 거죠. 100에서 세후 120까지. 그래서 그러니까 가족별로 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들. 돈 있는 분들은 그러면은 5명이면은 100만 원이 5개가 세팅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돈을 좀 버셨어요, 저는 이제 근데? 계속 그걸로 이제 투자 계속 하는 걸로. 네, 그러니까 수익이 매달 나셨어요? 달러로 100만 원이 현금으로 들어와요. 아니, 그 미국 네, 주식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음, 나도 좀 솔직히, 저는 네, ETF 예전에 했다가 좀 물려가지고 몇 번 딘 적이 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요즘에 하기가 좀 겁이 나더라고요. 만약에 했다가 만약에 이게 워낙 변동성이 맞아요. ETF. 심해가지고 네, ETF도 이게 워낙 한번 물리면은 저가 그래가지고 한 5년 동안 못 찾은 게 오, 있거든요. 우리은행에서 그 부지점장이 저보고 차이나 거 괜찮다고 어, 해서 들어갔는데 원금 찾느라고 한 5년 제가 묶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
아, 이거는 할 게 안 되구나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주식은 안 네, 하려고. 원금은 찾으셨어요? 네, 찾았어요. 손해는 안 봐요. 다행이네요. 절대. 그러면 ETF로 나의 자산 불리기 방법인데 이게 미국 주식으로 할 거예요? 어떤 걸로 쓰실 거예요, 여기는 그러면요? 그 미국 주식만 해요. 네. 미국 왜냐면은, 주식 아세요? 저도 이제 부의 삼각형을 읽고, 어, 부동산, 미국 주식, 한국 주식을 했어요. 이렇게 세 가지를. 근데 이제 한국이 너무 어려워도 그랬지만, 한국은 배당금도 안 나오고, 언제 나오는지도 모르고, 조금씩 조금씩 나오고, 우리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미국 루트하고 다르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잘 환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저가 또 이제 그냥 또 우량주만 또 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최근에 유튜버 보니까 뭐 두산으로도 보셨고, 뭐 이렇게 보신 분들은 있는데, 저는 이제 혼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량주만 하게 된 거예요. 계속 이거저것 해보다가, 이제 조금 벌면 그냥 이렇게 팔고 또 이제 우량주를 좀 약간 모아갔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결국은 이제 이 했긴 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왜냐면은 저희가 작년에 또 일이 없었어요. 가지고 비즈니스가 예, 작년에 나라가 작년에? 되게 어려웠잖아요. 근데 이제 건설업이 많이 망한 거예요. 건설업이 망하다 보니까 이제 청소도 없어진 거죠. 청소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딴때 맨날 바쁘니까 저희는 이제 여행을 또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신랑 그 아, 뭐 이게 시간이 계속 안 되면 또 못 가니까 시간 될 때 이제 여행을 좀 많이 다녔고 또 그때 이제 그거를 다 정리를 하면서 어차피 제가 이제 책을 보면서 그 개별이 100개 중에 3개밖에 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책들을 계속 보면서 ETF로 바꿔야겠다 하면서 이제 제가 다른 ETF들은 잘 모르고 안정적인 거 뭐 VO나 뭐 이런 안정적인 것도 계속 해왔어요. 근데 이제 블레싱을 만나면서 이제 약간 이제 공격적으로 하면서 이제 이렇게 벌게 된 거죠. 네네네. 지금도 저기 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세팅하세요. 뭐 가족별로도 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네. 나왔거든요. 이거 한번 네네, 잘 보여요. 네. 보여요, 지금요? 요거 네. 카톡에 올려드릴게요, 한번요. ETF 이것도 분량 꽤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경주 작가님이 이제 그런 경험담 방금 저한테 얘기한 네네네. 거를 써도 되고, 근데 독자들이 또 ETF가 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ETF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는 글도 좀 기존 자료들 찾아가지고 ETF가 뭔지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고, 또 미국 주식이 왜 좋은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뭐 배당금도 나오고 뭐 그런 한국 ETF보다 좀 유리하고 좀 좋은 점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는 네네네. 분량 꽤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2장에 그러니까 1장이 독서고 2장이 네네네. 주식인가요? 주식이고 3장이 뭐죠? 3장이 맨발 운동이요. 걷기인가 네. 아닌가? 뭐지? 맨발 걷기. 운동이죠. 네. 맨발 걷기죠. 근데 맨발 걷기는 어느 분이 하는 그러니까 거죠? 제가 사실 책을 통해서 만난 분들이에요. 다, 모두 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박동창 네, 그게 씨라고 봤는데 누구예요? 우리나라에 처음 맨발 걷기 이렇게 박동찬. 그 시초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 네. 박동찬. 그분 근데 그 효과를 어, 봤어요, 좀요? 일단 저는 건강하니까, 어, 그러니까 거기 제가 그 단톡방에 있는데 어마무시하게 되게 다들 많이 났거든요. 병들이. 예, 이제 그런 부분들, 저도 맨발 걷기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나서야잖아요. 아, 근데 잠을 잘 자요. 맨발 걷기를 하면. 예. 이분 그분이 박사님이네요. 박사님이라기보다 그분이 원래 은행장님이셨는데, 본인이 이제
되게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으셔서 해외에서 힘들었는데 우리나라 그 뭐 다큐를 보고 암 환자가 그 청계산을 맨발 걸으면서 나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이제 그때 쇼크를 받고 거기에서 이제 맨발 걷기를 하고 출근을 했는데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한국 가서 전화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일 잘 마치시고 들어오셔가지고 맨발 걷기 시작하셨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그 남양주의 교수님이 그 암이 걸리셨는데 이제 네 발로 이제 맨발 걷기 하시다가 이제 2주가 지나서 두 발로 갔고 또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암이 완치된 거예요. 이제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 지금 가장 최근은 백혈병 그 여자분인데 DNA가 바뀌었다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나섰어요, 그분도. 네, 그래요? 네네, 요것도 지금 보이세요? 챗GPT하고 네네네, 뽑아달라고 하는데 보여요? 요거 지금 카톡방에 네, 올려드렸어요. 요거 참고해가지고 여기서 내가 네네네, 쓸만한 거 몇 개 해가지고 끌리는 거 해가지고 꼭지 한 꼭지씩 한 두 네. 장에서 세 장 정도 쓰세요. 그게 맨발 걷기였고 네 번째가 내가 그러니까 이게 따뜻한 뭐냐면 샤워였죠. 따뜻한 샤워, 물론 따뜻한 샤워를 하고 중요한 거는 쇼크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잠깐 하는 찬물 쇼크예요. 그러니까 이제 답은 찬물 쇼크고 그러니까 그 충격 요법을 쓰는 거죠. 찬물 쇼크, 그 뭐냐 인터벌 운동, 그다음에 이제 이 단식도 이제 그렇게 그 방법을 이제 약간 습관으로 세팅해 놓으면 내가 이렇게 계속 발달하는 내가 근데 이게 어느 분인지 지금 여자분이었는데 생각 안 찾아봤 나요. 네네네. 한번 물어볼게요. 음, 네네네. 네. 지금 보이죠? 나오는 거. 저도 냉온욕 오, 하거든요. 사우나 가면. 근데 갑자기 막 참 따뜻한 물에 또 찬물 해가지고 근데 내가 어, 이거는 좀 그, 처음 들어봐서 그 좀. 제가 찾아가지고 보내드릴게요. 음, 네, 인터벌 인터벌, 샤워 뭐 이렇게 그러니까 나오네요. 그 순간, 그, 그때 충격 요법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뇌가 발달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노화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네. 맞아요. 요즘 안티노화 해가지고 아, 오래 네. 살기 뭐 그런 것도 그럼 이런 거, 유행이더라고요. 이렇게 같이 연관이 될까요? 저는 이제 중요한 게 습관이니까 이거를, 어, 이게 독서나 ETF, 단식 다 이게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습관 세팅인데, 네. 음, 이거를 차단해 넣어도 될까요? 근데, 아니, 저가 지금 뭘요? 크랩독서나 ETF, 단식 이게 다 지금 습관, 나를 변하게 한 습관이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 이거, 네. 그, 뇌 발달도 이렇게 충격 습관인데, 이걸 습관이죠. 사당에 넣으면 괜찮을까요? 네. 그리고 결론을 뺄까요? 아, 사당 네네네. 넣고 결론도 쓰면 좋죠, 뭐. 네, 빼는 거야 많이 써보고 일단 빼는 거는 나중에 내용 안 좋으니까 일단은 네네네. 막 써보세요. 써보고 아, 뭐 빼는 네네네. 거야 뭐 나중에 빼면 되니까 뭐 그건 걱정하지. 그 뭐지? 그럼 AI 관련해 가지고 좀 에, 한번 얘기 좀 할까요? AI 제가 AI 준비한 게 있는데 저 진짜 할루시네이션 그런 거 다 아무것도 몰라. 아시죠? 네.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아까 MG 거기에 그럼 그거 잠깐 색깔로 나와 있더라고요. 할루시네이션이요? 아까 그 작가님이 이거 어디 쓰신 나왔길래? MG, 그, MG 글쓰기. 그 쓰기에
그게 아니, 그, 제, 할루시네이션 네. 나온다고요? 아, 나올 아, 거예요 아마. 이게 무슨 저도 뜻이죠? 근데 하도 아까 오래 제가 본 거 써가지고. 같아가지고. 예, 나올 거예요 아마요. 잠깐만 이거 지금 보이세요? 뭐지? 아, 네네. 요거 보이세요? AI 주요 도구 네네네. 도입 및 책 쓰기 하는 거 이거 보이세요? 지금 네, 보여요. 이거 문서 보이세요? 네, 네, 요거 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 쓸 때 네, AI를 이제는 도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대세이기 때문에 아래는 챗GPT, 제미나이, 코파일럿, 클로우드, 클로바엑스 등 5가지 AI 도구 특징과 책 쓰기 활용법에 대해서 표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네, 쓰시는 게 경주 작가님 챗GPT죠. 네, 챗GPT는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대화형 AI로서 사용이 간단하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정보가 생성이 가능하고 오픈 AI가 개발해서 강력한 언어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책 쓰기에 도움이 되는 게 책의 초안 작성이랑 목차 구성. 아까도 우리 봤잖아요. 목차 네, 어떻게 쓰는지. 글 스타일 추천. 또 다양한 주제 아이디어 제공해주고 문장 교정, 자연스러운 네, 문장 생성 등도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책 다 쓰시고 AI 보고 고쳐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음, PDF로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근데 좀 유료로 하면은 그게 더 다 좋죠. 그리고 아니, 구글의 제미나이 AI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었어요. 제미나이? 구글의 챗GPT. 예, 예, 구글 제미나이인데 얘는 이제 멀티모달로서 AI 텍스트와 이미지 처리 가능하고 한국어를 포함해서 다국어 지원이 가능하고 제미나이가 약간 횟수가 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챗GPT는 무료로 사용하면은 횟수가 몇 번 쓰면 못 쓰는데 제미나이는 조금 풀려져 가지고 좀 오래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지와 텍스트를 결합해서 할 수도 있고 책의 표지, 사파 만들 수도 있고 텍스트 기반으로 해서 아이디어 낼 수도 있고요. 잘 못 코파일럿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어요? 코파일럿은 이제 마이크로 오피스, MS 워드, 네, 네네네. 엑셀, 파워포인트 보셨죠? 그거 만든 MS 워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그 AI고요. 업무 자동화의 강점이 있고 또한 얘네들이 만든 그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랑 이제 연동해서 쓰면 훨씬 편리하고 또한 초안 작성과 문법의 교정이 가능하고 데이터 활용이나 또나 그래프 만드는데 용이하고 서식 작업이나 출판 네, 편집할 때 쓰면 좋으세요. 클라우드에 클로우드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어요? 클로우드 그쵸? 클로우드 이게 클로우드가 뭐냐면 그 챗GPT 만든 회사 걔네들 중에서 몇 명이 어, 나와가지고 만든 회사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네, 글을 잘 써줘야 되게 클로우드가. 그래가지고 글쓰기 하실 경주 작가님은 음, 클로우드랑 좀 친해지면 도움이 돼요. 얘 보고 글 써달라고 그러면은 음, 얘가 글을 꽤 잘 써주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얘를 한번 좀 돌려보세요. 한번요. 클로우드 한번 집에다가 구글 치셔가지고 한번 구글 계정으로 해가지고 가입해가지고 한번 돌려보세요. 그러면은 얘가 아, 글을 좀 네네네. 어느 정도 쓰는지 아마 감이 잡히실 거예요. 클로버엑스는 네이버에서 만든 건데 검색 및 우리나라 토종 걸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한국 독자들한테 특화되어 있고 또한 네이버 블로그와 카페 등하고 연계해서 하면 되고 토종화된 거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잘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이시죠? 책 네네네. 쓰기 여기 보이세요? 글자 보이죠? 책 쓰기 AI 도구를 활용하면 창작, 편집, 디자인, 출판, 준비까지 모든 과정이 더 쉽고 효율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챗GPT하고 클라우드는 글 작성과 논리 점검에 강력하고요. 제미나이와 클로버엑스는 시각적 콘텐츠와 지역화된 콘텐츠 제작에 적합하고 파일럿은 서식 작업과 생산성 향상에 유리합니다. 이 도구들을 적절히 조합하면 멋진 책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AI 프롬프트 네, 작성법이 있거든요. 프롬프트가 뭔지 아시죠? 네, 프롬프트가 이제 명령어거든요. AI 도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프롬프트 즉 AI에게 주는 요청이나 질문을 잘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프롬프트는 AI가 정확하고 유용한 결과를 제공하는데 핵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AI 프롬프트 작성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첫째,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AI는 사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를 바탕으로 답변을 제공하기 때문에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입력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책 써달라고 이렇게 달랑 얘기하는 게 아니라 60대 어르신을 위한 건강관리 책의 선문을 300자 이내로 분량도 이렇게 어, 정해주면은 얘가 분량에 딱 맞춰서 써줘요. 어, 그러니까 최대한 독자층이 누군지, 누구를 위한 책인지, 어떤 스타일로 써야 되는지, 만약에 친근한 어조로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간결한 문장으로 쓸 건지, 아니면은 뭐 설명문으로 쓸 건지에 대해서 스타일도 지정하시면 되고, 또 결과물이 어떤 글로 쓸 건지, 아니면 목차로 쓸 건지, 아니면 요약을 할 건지에 네,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네, 목적을 분명히 해서 작업의 맥락을 이해해서 이 작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만약에 전자책 초안을 작성 중입니다. 챕터 3에 들어갈 내용을 요약해 주세요. 아니면 또 경주 작가님이 블로그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면 챗GPT 보고 블로그 네, 포스팅을 또 써달라 그러면 얘가 잘 써줘요. 그래서 네, 블로그용으로 짧은 글을 생성해 주세요. 주제는 다이어트 팁입니다. 그래가지고 프롬프트 쓰면은 얘가 또 잘 써주고 또한 예시를 제공하면 좋아요. AI는 입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한 모델이기 때문에 원하는 스타일이나 구조를 예시로 제공하면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어요. 만약에 간단한 문장으로 작성해 주세요를 운동은 매일 꾸준히 해야 됩니다와 같이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답변해 주세요. 제목, 소제목, 본문 등 이렇게 하시면 되고 또 단계별로 이렇게 세분화해 가지고 요청하시면 돼요. 그래서 복잡한 작업을 한 번에 요청하지 말고 단계별로 나눠서 하시면 돼요. 만약에 목차를 작성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각 목차 항목별로 간략한 설명을 추가해 주세요. 그래서 이번 내용을 바탕으로 초안을 작성해 주세요 하면 되고 또 결과물의 형식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A가 생성한 컨텐츠가 활용되기 쉽도록 형식이나 길이를 정하는 게 중요하세요. 그래서 A4 한 페이지로 분량으로 작성해 주세요. 아니면 문장을 세 줄 이내로 간결하게 작성해 주세요. 목록 형식으로 다섯 개 네, 포인트로 정리해 주세요 등 하시면 돼요. 네. 네, 그리고 피드백과 수정을 요청해 주시면 돼요. AI가 처음 생성한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피드백을 제공해서 조금 더 친근한 어조로 다시 써주세요. 아니면 문장을 더 간결하게 수정해 주세요. 문단을 3개로 줄여주세요 등으로 하시면 되고 또한 제한 조건을 설정해서 불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이제 제한을 적으시면 돼요. 만약에 500자 이내로 작성해 주세요. 아니면 어려운 전문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쉽게 표현해 주세요. 아니면 한국 독자를 대상으로 한 표현을 사용해 주세요 등. 그래서 프롬프트 작성 책 쓰기 예시로는 60대 어르신을 위한 아침 운동 가이드 책의 서문을 300자로 작성해 주세요. 내용은 친근한 어조로 작성해 주세요. 아니면 다이어트 방법에 관한 책을 쓰고 있습니다. 챕터 제목 5개를 추천해 주세요. 아니면 챕터 제목 운동의 중요성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A4 반 페이지 분량의 초안을 작성해 주세요. 등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예시를 제공해서 형식을 지정해서 단계별 요청을 염두에 두면 되고 AI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수정 요청을 하시고 원하는 방향으로 조율하시면 되고 AI와 협업을 통해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결과물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할루시네이션이 뭐냐면요. 이게 네, 할루시네이션이 이제 환각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AI가 가끔씩 이제 헛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지 음, 않은 정보를 제공해 줄 때가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AI가 답변해 준다고 해서 이게 다 맞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요거를 실질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열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음, 가끔씩 얘가 헛소리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네, 갑자기 뭐
예전 버전에서는 뭐 지금 현재 한국 대통령 음, 누구냐고 그랬을 때 막 문재인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뭐 또 음, 그리고 뭐 세종대왕이 맥북을 집어던져 가지고 뭐 집현전 학자들한테 뭐 꼬장을 부렸다는 네. 그런 헛소리를 가끔씩 하거든요, 얘가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집현전 때 그때는 맥북이 있지도 않았는데도 얘가 그러니까 가끔씩 헛소리를 이렇게 해요. 그래. 그러니까 그것들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AI가 하는 내용은 100% 맞는다고 맹신하지 말고 항상 팩트 체크를 하셔라. 이게 골자입니다. 네, 요 카페에다 감사합니다. 올려드릴게요. 한번 복습 차원에서 한번 보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떠셨는지 좀 소감도 하시고 좀 어떤 음. 좀 질문이나 어떤 오늘 강의 내용에서 어떤 음. 어떤 리뷰나 어떤 모든 것들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예, 한번 어, 어떤 걸 배우셨고 또 어떤 게 그러니까요. 느껴지는지 얘기 한번. 박태환이나 김연아가 선수들이 그 항상 코치를 강조하잖아요. 아, 이게 코치를 잘 만나야 이렇게 여기 네. 글을 쓸 수 있구나. 지금 사실 저는 지금 시간이 안 돼서 같이 못하고 있는데 그 오전에 하는 분들 중에도 전자책 쓴 분이 한 분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분을 중심으로 지금 매일 모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네네네. 그래서, 근데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네. 기본을.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좀 어느 정도 하고 좀 아, 진도가 안 소개, 나가요? 또 이렇게 작가님 소개도 좀 하고 싶고, 역시 그, 네. 좋죠. 제가 소개시켜 주시면 좋죠. 네네네. 저는 그러니까 수강생들이 좀 네. 많아야 그래서, 되는데 좀 이제 코치를 이게 예, 잘, 그렇죠. 예. 코치가 계셔하는구나를 또 진심으로 잘 깨달았고요. 또, 그, 내가 할 수 있을까? 맨날 그런 두려움을 성공하신 분들 보니까 용기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계속 하는 게 용기다. 막, 특별한 게 아니다.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꾸 틈틈이, 아, 나도 일권 썼는데 이렇게 늘 이렇게 시작할 때 두렵다 이런 말씀들도 되게 용기가 됐고, 네네네. 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진짜 아까 아, 책을 써보려고 하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근데 20권은 어떻게 쓰신 거지? 음,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 권 처음에 네. 이렇게 저도 그런 시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책 내고 싶어가지고 첫 책이 이게 제 에피소드를 들려드리면은 첫 어, 책이 원래 전자책 내려고 한 게 아니라 네. 종이책으로 이제 분량을 한 120페이지 썼어요. 막 이제 썼는데 네. 그게 이제 출판사랑 이제 계약을 하려고 그랬는데 계약이 네. 됐는데 이제 좀 그게 미다스 북스라고 거기는 약간 좀 뭐지 책을 뭐지 저자 보고 사달라고 어, 그러거든요.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왜냐면 걔네들이 예약 네. 판매 그 지수를 네. 높이려고 이렇게 약간의 좀 반기획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거 싫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안 하고 그냥 고 어, 원고 가지고 어, 이제 세 권으로 쪼갠 게 이제 첫 책이에요. 첫 이제 전자책 3종 저가 얘기하는 독서법 3총사라고 그러는데 유페이퍼에서 낸 게 그게 리더 뭐지 서평 쓰기의 즐거움 그리고 미라클 독서법 어, 그리고 함께하는 독서의 즐거움 그게 이제 첫 시작이거든요. 그거 해가지고 이제 한두 권 두 권 쓰다 보니까 이제 재미를 아, 네. 들인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하다 보면 재밌어요. 이제 한 권 내면은 묘한 이제 좀 쾌감인가 희열도 느끼고 또 약간 인쇄 들어오면 재밌거든요. 달달이 이제 돈 그래도 이게 많이는 안 들어와도 반찬값은 좀 되는데 이제 치킨값으로 달달이 좀 돈 들어오면은 그게 또 맛이 네. 나고 또 제 책이 또 이제 전국 도서관에 만약에 전자책 쓰시면은 경주 작가님도 나중에 이제 공공도서관 같은 데서 이제 구매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책이 이제 어, 검색돼서 나오면은 그것도 또 재밌거든요, 되게. 그러니까 그런 재미를 잘 느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책 쓸 때는 힘들거든요. 막 저도 한 처음에 책 쓸 때 막 머리가 막 뽀개지고 막 내가 지금 뭐 하나 싶은데 나중에 그 보상받을 거를 생각하면은 그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글쓰기 탄력 뭐지 훈련인데 나중에는 그게 네. 이제 훈련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재밌을 거예요 아마 되게. 그래서 그러니까 그 쓰신 그 뭐지 요번에 본 종이책도 그거 네네네. 어떻게 이런 책 쓰냐고 되게 뭐 감동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네. 책이 계약한 게 작년 8월 달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단북스에서 이제 돈을 안 어, 내도 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가지고 냈는데 그거 에디터랑 작업한 게 한 네. 6개월이죠. 거의 1년 한 6개월 했죠. 8월 달부터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올 1월에 나왔으니까. 근데 저는 그게 참 좋은 게 그 에디터 분한테 정말 많이 어, 배웠거든요. 그분이 나보고 내 글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조언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고쳐달라고 그런 게 네. 그런 작업을 한번 하시면은 되게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레벨업도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랑 1대1로 해가지고 지금 이런 게 저가 조기책 낼 때 편집자랑 둘이서 에디터랑 1대1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네, 페이스메이커를 만난 맞아요. 것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혼자 쓰시면은 막막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주변에서 약간 조언해 주면은 네네네. 아무래도 마라톤 42.19 혼자 뛰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옆에서 페이스메이커 해주면은 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감사합니다. 들거든요. 그래서 예. 또 하신 말씀 뭐 궁금한 거나 또 어떤 뭐 걱정이 되거나 하여튼 뭐 음, 많은 일단 얘기 예, 해보세요. 쏟아내라고 그 말씀이, 그 마음은 일단 일단 써보고 또, 네, 또, 잘 배우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쏟아내세요. 이제는 그러니까 되게 독서를 좋아하신 것 같아. 독서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는 좀 인풋이 많이 했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아웃풋을 그동안 읽은 네, 책들 그렇군요. 중에서 다 녹여가지고 그냥 아웃풋한다 생각하시고. 음. 저도 처음에 책 내려고 그럴 때 아 아, 이제는 내 책이 좀 나올 때도 됐구나 해가지고 이제 때가 됐다 해가지고 저도 그동안 많이 이렇게 음, 많이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비울 때가 됐구나. 그러니까 저 볼 때는 경주 작가님도 이제 아 비울 때가 됐구나. 내가 이제는 좀 그동안 많이 인풋했으니까 이제는 좀 비울 때가 아직, 됐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아직, 아직 더 양을 채우긴 하긴 해야 되는데, 예? 그래도 이제 코치님을 잘 만났으니까, 또, 네,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 맞아. 이런 그러면은 시작이 계속 없으면 그냥 또 계속 독자로만 그렇게, 네. 산다니까요. 그, 예, 그러니까 독자는 아, 그렇죠, 뭐지 그렇죠. 저자로 하면서 병행할 수도 있어요. 같이 하면서 하면은 진짜 이게 책 한 권 쓰면은 책 100권 읽는 것보다도 더 자기 개발 효과는 제가 그거는 보장해 드려요. 왜냐면 이게 출력물이 나오면은 네. 레벨이 약간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종이책 한 권을 내니까 약간의 책을 보는 독서도 약간 레벨이 저가 좀 달라진 것 어, 같아요. 약간의 이제 그 전에 독자 시선으로만 보다가 내가 책을 한 권 내보니까 약간의 바라보는 그런 스탠스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약간의 좀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경주 작가님이 전자책 한 권 내보면은 음, 약간의 독서에 대한 그런 마인드도 좀 달라지실 거예요 아마. 감사합니다. 그걸 한번 경험해 보세요. 예. 그러니까 저가 너무 또 하실 말씀 뭐 궁금하거나 또 어떤 이후에 뭐 또 궁금한 거 궁금하신 점 연락드릴게요. 그런 거. 아니, 되게 너무 바쁘니까, 사실, 네. 그러니까 저가 제가 걱정되는 게 아, 일하시면서 쓰는 그러니까. 게 그때 시간을 좀 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 네, 좀 그러진 않은데, 뭐 저희가, 하루 종일 일하시는 거 사실 또 아니잖아요. 뭐, 근데 부업도 그래요? 있거든요. 네. 왜냐면 그 비즈니스가 작년에 또 많이 안 부업도 돼가, 하세요? 이제 올해는 지금 조금 바빠지긴 했는데, 이제 그렇기도 하고, 이제, 그러니까 또, 네. 네. 아니, 저기 뭐 신랑이 또 그 부업으로 그 산에 그래요? 가가지고 그거 뭐 약초 키우거든요. 그, 그거 같이.
또일 끝나고 또 약주캐러 가면 이제 막 그냥 신랑 집에 혼자 가라 오면은 막 그러고. 이렇게 막 이게 한밤중 되거나 그렇게 되는 저희 무조건 아니 아침 일찍 근데 그럼 나죠. 새벽에 아침에 일찍 안 일어나세요? 네, 일을 때는 일하러 가고 없을 때는 뭐 그 아침에 또 새벽부터 일하러 그냥 바로 가세요? 나가고. 아니면 네, 네네, 아니 그래도 책을 쓰기로 이제 네, 결심하셨으니까 시간을 좀 내셔야죠. 뭐 이거 다 포기 안 하시고 책을 쓴다는 거는 뭐 그거는 뭐 놀부심 도둑놈 심보고 일단 아니 전자책은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책 내려고 그러면은 하루에 2시간 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전자책은 그나마 분량이 적잖아요. 솔직히 전자책하고 종이책의 차이점이 뭐냐면 전자책은 일단 분량이 적다. 네, 그리고 출판사의 투고 네, 과정을 안 거쳐도 된다. 그게 이제 전자책의 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경주 작가님이 작가로서의 발돋움을 하기 위해 첫 시작은 저가 그 책에도 썼지만은 전자책으로서 많은 습작을 내서 네네네. 감을 익히신 다음에 나중에 종이책도 내고 싶으시죠. 그러니까 많이 습작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저처럼 한 뭐 20권 꼭 굳이 이렇게까지 안 내도 한 5권만 내고 그 전자책을 투고해가지고 계약할 수도 있거든요. 잘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경주 작가님이 한 50페이지, 그러니까 제가 그때 처음에 통화했을 때도 분량을 어느 정도 좀 많이 쓰는 게 좋은 게 뭐냐면 나중에 이거 가지고 투고해가지고 만약에 계약되면은 만약에 종이책 분량은 한 100페이지에서 120페이지인데 아, 불려야 네네네. 되거든요. 양을 그러면은 많이 써놓은 게 아무래도 좀 유리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글 쓰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네네네. 다음 주에 숙제가 이제 목차 쌓으시는 거거든요. 그것도 하시면서 이제 그 목차 꼭지에 한 네네네. 꼭지씩 이제 쓰는 것도 이제 올리셔야 돼요. 이제 병행해 가지고요. 예. 그리고 제가 세 번째 책으로는 서평은 네네. 제2의 독서이다 그 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책 한번 읽어보시고 또 한번 리뷰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지 서평 네. 쓰는 게 참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한, 서평 안 쓰세요, 근데 블로그에? 네. 아니 왜냐면 서평 쓰는 게 네. 왜냐면 독서도 훈련이 되고 글쓰기도 훈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네네네. 제가 서평은 제2의 독서이다 그 전자책을 한번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서평 쓰는 것도 한번 생활화 해보세요. 그래서 경주 작가님 블로그도 한번 키우시는 아, 것도 도움이 되고 또 글 쓰는 거 도움이 될 때는 서평만 한 게 또 없거든요. 저도 서평 진짜 네. 맞들일 때는 한 1년에 한 200편 적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게 왜 좋냐면 서평 네. 쓰면은 뭐 공짜로 이제 출판사에서 책을 네. 주니까 그 뭐 공짜로 책 받는 거 최신간을 공짜로 받는 그 재미도 있고 그거 요약해 가지고 쓰는 것도 있고 나중에 또 책 저가 많이 음, 있으면은 막 책 팔아도 되거든요. 알라딘에다가 중고로 팔면 되니까 뭐 그런 것도 되고 그러니까 서평 쓰는 네. 것도 책을 좋아하시니까 서평 쓰는 거 네. 아시죠? 방법이요. 몰라요? 네. 아 몰라요? 모르시구나. 그럼 제가 또 서평도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은 제 책을 서평은 제2의 독서이다. 네, 이거 작가님. 한번 감사합니다. 읽어보시고 서평 쓰는 방법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음, 네, 너무 감사합니다. 더 뭐 하실 얘기 있으세요? 많이 많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어, 속도가 뭐 빨리 어려운 거는 성장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차라리 일찍하게 할지 몰라요. 몰라요. 일단 해야 돼요. 지금 뭘 해서 그러니까 네네. 우리가 자꾸 다 준비된 다음에 해야지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해야지 하면은 결국에는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음, 지금 좀 어설프고 좀 내가 좀 아 이거 해가지고 뭐 되겠어 이럴 때 하시는 게 딱 맞아요. 그래가지고 물론 첫 책이 뭐 잘 나올 수도 있지만은 못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한번 마무리를 해보는 게 중요해요. 진짜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모여가지고 막 진도가 안 나가고 막 흐지부지 되면은
아무 효용이 없거든요. 일단은 죽도 밥도 안 되지만 일단은 마무리 끝까지 한 권을 내보면은 그게 경험치가 엄청 커요. 그게. 그러면은 이제 두 권, 세 권, 네 권 레벨업이 쭉쭉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 시작했으면은 끝을 내야 된다. 그래서 마무리 짓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또 하실 얘기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말하세요. 뭐. 네, 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가 뭐 다음 주에는 어떻게 토요일 시간 괜찮으세요? 아니면은 어떻게 오늘처럼 할까요? 어떻게 토요일로 계속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작가님, 그 일요일도 괜찮으세요? 아 저는 뭐 일요일도 괜찮아요. 뭐 아니 바쁘시면은 제가 그렇게 하던가 어떻게 다음 주 토요일 안 될 것 같아요? 일요일이 조금 편하더라고요. 왜냐면 저희가 또 어제도 지금 금산이라고 음,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음, 또 차가 막 연휴라 너무 막히기도 했고, 그래요. 그랬어요. 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일요일 날 9시로 하죠 그러면요. 다음 주.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작가님. 하여튼 귀한 시간이신데. 최대한 그러니까 열심히 쓰세요. 네, 그렇게요. 자꾸 일한다고 막 과제도 좀 미리미리 올려주면 제가 또 네, 피드백을 잘해야 되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올려주면 뭐 볼 시간도 없으니까 좀 네, 미리미리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작가님, 그렇게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최대한 열심히 해가지고 또 결과물을 내야 되니까 또 네네네. 일도 중요하지만은 일단은 하기로 했으니까 결과물을 네네네. 내셔야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표지 만드는 거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리 캔버스랑 캔바 회원가입 하셨어요? 네네네. 하고 이제 다음 주 표지 만드는 거 할 거고 마지막 주에는 이제 플랫폼 올리는 거 할 거예요. 네. 이제 마지막 주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올려가지고 이제 등록하는 것까지 제가 도와드리죠. 예. 네. 오, 그러니까 우린 네, 작가와에다 등록하는 그러니까 마지막 주에 다 쓰실 수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종강이 뭐야 오늘이 지금 8일이잖아요. 그렇죠? 22일이네. 22일이니까 그 그래도 적어도 7월 초 주까지는 다 쓰실 수 있어요. 어때요? 공강이 22일이에요? 예. 아, 노력해볼게요. 그러니까 강의는 그렇게 끝나도 네, 계속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네. 다 쓰는 걸로 하는 게 왜냐면 태고도 또 해야 되거든요. 이게 태고 해가지고 좀 보고 그래야 되는데 최대한 네네네. 22일로 쓰는 걸로 한번 해보세요. 한번 지금.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목차 잡아가지고 한 꼭지씩 하루에 한 꼭지씩 쓴다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한 네. 꼭지 목차 만드신 다음에 하루에 두 장에서 두 장 반 한 꼭지는 채운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계획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도 지금 봐요. 1주, 2주, 3주 그러면은 그러니까 2주니까 14일이니까 15일이니까 두 장 쓰면 한 30장 쓰겠네요. 30에서 40장 정도요. 많이 쓰면은 네, 그렇게 좀 계획을 한번 잡으세요. 한번요. 네네. 네. 그래서 일단은 숙제 목차 잡아오시고 제가 전자책 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작가님,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번 들어가시고요.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카톡 보내시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들어가 감사합니다. 보세요.